새해 첫 태양이 개미마을 위로 떠올랐습니다. 거리마다 희망찬 음악이 흘러나왔고 청년 투자자 스토커는 자신의 투자용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거야. 그는 푸른바다 기술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잔뜩 사들인 채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노련한 투자자 차톤이 스토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톤은 들뜬 스토커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스토커,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신발끈을 묶어야 할 때라네. 우리나라 상장사의 대부분은 12월에 한 해의 가계부를 마감하는 12월 결선 법인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스토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2월 결선 법인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차톤은 허공에 손을 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했으니 이제부터 90일 동안 그 성적표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거든. 그게 바로 사업보고서라네.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혹은 얼마나 잃었는지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는 시간이지. 겨우 성적표일 뿐이잖아요. 스토커의 말에 차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야. 법으로 정해진 90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내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이제 막 1월이 시작되었으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90일 뿐이라네. 이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나? 스토커는 자신이 가진 푸른바다 기술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차트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종목은 괜찮을 거예요.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요. 하지만 차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게. 12월 결산 법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실 불을 밝히며 외부 감사인들에게 장부를 검사받고 있을 걸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자 개미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업들의 가결산 실적에 대해 수군댔습니다. 차톤은 벽에 걸린 대형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60일이 남았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월 31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점점 예민해질 거야. 스토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푸른바다 기술의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사업보고서에서 큰 적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차톤이 답했습니다. 자본이 깎여나가고 심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90일이라는 시간은 기업에게는 진실을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도망칠 기회를 찾는 시간이라네. 2월 말 찬바람이 불어오자 시장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어떤 기업은 장부가 맞지 않아 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스토커는 차톤에게 물었습니다. 사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차톤은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90일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드디어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자 개미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일, 이른바 죽음의 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토커의 손엔 땀이 고였습니다. 정말 90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톤은 스토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상장사들의 몇낫이 드러날 걸세. 12월 결산법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지. 자, 스토커, 자네가 믿었던 푸른바다 기술이 과연 이 긴박한 90일을 무사히 견뎌냈을지 지켜보자고. 3월의 첫 번째 종소리가 개미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3월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개미마을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릭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안경을 가진 그는 기업들의 장부를 검사하여 진실을 가려내는 외부 감사인이었습니다. 그는 스토커가 전 재산을 투자한 푸른바다 기술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선 브릭스는 거대한 서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말 믿을 만한지 제3자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숫자의 나열 뒤에 숨겨진 기업의 검은 속내를 찾아내야 하는 심판자의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푸른바다 기술의 재무 담당자 반스가 땀을 흘리며 브릭스 앞에 섰습니다.
브릭스님, 저희 회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모든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확실한 근거만이 적정이라는 합격점을 줄 수 있게 하죠. 같은 시각 마을 광장에서 스토커는 차톤에게 물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차톤은 4가지 색깔의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감사 의견은 4종류라네. 가장 좋은 적정, 일부 문제가 있는 한정, 장부가 거짓인 부적정, 그리고 도저히 검사할 수 없는 의견 거절이지. 브릭스는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출은 근거가 부족하군요. 그는 노란색 폴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 한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전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닐 때 내리는 경고장 같은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불길한 신호입니다. 브릭스의 눈매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군요. 그는 빨간색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업이 장부를 완전히 거짓으로 꾸몄을 때 내리는 부적정 의견입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선전포고와 같죠.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기업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브릭스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펜을 내려놓고 장부를 덮어버렸습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검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견 거절입니다. 회사가 아예 입을 닫아버리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때 감사인은 판단을 포기하고 이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광장에서 차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스토커, 잘 듣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은 그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네. 주식시장이라는 놀이터에서 영원히 쫓겨난다는 뜻이지. 주식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의 꿈은 비명이 되어 돌아온다네. 다시 푸른바다 기술의 집무실. 브릭스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디지털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반스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브릭스의 손가락은 단호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결과는 마을 전체에 공개될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스토커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에서 날카로운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푸른바다 기술의 감사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스토커의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과연 브릭스가 내린 심판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보고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개미마을의 광장에는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토커는 차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적정이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차톤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네 스토커. 적정은 장부가 정직하다는 뜻일 뿐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네. 마을 저편 개미거래소의 거대한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아르고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년 3월이면 기업들의 묵은 장부를 꺼내 영업손실의 횟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영업손실이란 기업이 주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 적자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아르고스의 눈은 유독 붉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푸른바다 기술의 사무실에서 반스는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마저 영업 손실이 나면 끝장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물건을 팔아 남긴 이익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고 나니 결과는 또다시 마이너스였습니다. 광장에서 차톤이 스토커에게 노란색 완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무서운 규칙이 하나 있지. 바로 4개년 연속 영업 손실이라네. 4년 연속으로 주된 사업에서 적자를 내면 거래소는 그 기업의 관리 종목이라는 노란 나진을 찍어버리지. 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네. 그때 브릭스가 반스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반스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건물이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으니 괜찮지 않나요? 브릭스는 냉정하게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건 영업 외 수익일 뿐입니다. 기업의 본업이 무너졌는데 다른 걸 팔아메우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죠. 규정은 오직 영업 손실만을 계산합니다. 관리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커가 묻자 차톤이 답했습니다.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기관 투자자들은 설물처럼 빠져나가지. 무엇보다 무서운 건 여기서 한 번 더 적자가 나서 5개년 연속 영업 손실이 되면 그때는 경고 없이 곧바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넘어간다네. 벼랑 끝에 서는 셈이지. 성문 앞에 아르고스는 커다란 붓에 노란색 물감을 묻혔습니다. 그는 푸른 바다 기술의 이름 옆에 3년 동안 찍혀있던 붉은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년째의 결과만 나오면 그의 붓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푸른바다 기술의 실적 발표가 공시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반스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50억 원이라는 선명한 붉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4년 이어지는 적자의 늪, 그 붉은 수렁이 결국 회사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스토커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공시, 푸른바다 기술 관리 종목 지정. 스토커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토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달이 는다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 뿐이야. 개미마을의 전광판에 푸른바다 기술의 이름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주식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스토커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끝인가요? 3월의 밤바람은 대답 대신 차갑게 스토커의 뺨을 스쳤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개미마을의 중앙광장에 울려 퍼지던 활기찬 종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움직이던 전광판의 숫자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땀박임을 멈췄습니다. 스토커는 당황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았지만 푸른바다 기술의 주가차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차토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결국 시계가 멈췄군. 거래정지 일세. 마을의 거대한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아르고스가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커다란 자물쇠를 꺼내 푸른바다 기술이라고 적힌 거래의 문을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거래정지란 투자자들을 보호하거나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사고 파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푸른바다 기술의 사무실에서 반스는 텅 빈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인 브릭스로부터 의견 거절이라는 최악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너무 엉망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이 선언은 즉각적인 거래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반스는 이제 회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토커는 자신이 가진 주식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으로 바꿀 수 있었던 희망의 씨앗들이었지만 이제는 꺼낼 수도 팔 수도 없는 딱딱한 돌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돈이 여기 갇혔어요. 언제쯤 다시 꺼낼 수 있는 거죠? 스토커의 물음에 광장에는 서늘한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차톤이 스토커를 마을 구석의 어두운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심판의 전당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거래 정지는 시작일 뿐이라네. 이제 거래소는 이 기업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것을 시작할 걸세.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땐 정말 작별이지. 전당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심판관 모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기펜을 들고 기업들의 생사명부를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모르스는 푸른바다 기술의 이름 위에 빨간 선을 그을지 아니면 회생의 기회를 줄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스는 서둘러 아르고스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된 장부를 고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오겠습니다. 아르고스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라. 심판관 모르스가 너에게 개선 기간이라는 유예를 줄지 결정할 것이다. 개미마을의 밤은 평소보다 길고 고요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으니 사람들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스토커는 멈춰버린 시계탑 아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래정지라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자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반스는 며칠밤을 새어 만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모르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를 살릴 자구책입니다. 모르스는 돋보기를 꺼내 반스의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에 수만 명의 투자자와 직원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차톤이 스토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라네. 거래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거야.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거래 폐지라는 단어가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개미마을의 봄은 이제 가장 잔인한 심판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전당한 무거운 침묵을 깨고 심판관 모루스가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푸른 바다 기술의 운명을 결정짓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상장사로서 시장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가혹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루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심사 결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상장 폐지를 선언한다. 모루스의 선언과 함께 파수꾼 아르고스가 명부에서 푸른 바다 기술의 이름을 굵은 선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상장 폐지란 주식시장이라는 공식적인 광장에서 해당 기업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더 이상 정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광장으로 돌아온 스토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토는 떨고 있는 스토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 정리매매가 시작될 걸세. 상장 폐지 전 투자자들이 남은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딱 7일 동안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하지만 이건 기회이자 동시에 지옥이라네. 아르고스가 굳게 닫혔던 철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가격의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었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90% 넘게 폭락하며 종이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스토커는 자신의 전 재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스토커의 절규에 차토는 빛바랜 서류 몽치를 꺼냈습니다. 사실 신호는 계속 있었다네. 4년 연속 적자, 감사인의 경고. 우리가 팩트체크라는 방패를 들지 않고 막연한 희망이라는 환상만 쫓았기 때문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지. 차토는 반스의 사무실에 버려진 빈 봉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시라는 이름으로 회사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돈이 없다. 사업이 힘들다고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비명을 호재라고 착각했지. 투자의 기본은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는 팩트체크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게. 정리매매 마지막 날 반스는 텅 빈 가방 하나만을 들고 개미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르고스는 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는 열리지 않을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화려했던 푸른 바다 기술의 꿈은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과 후회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토커는 텅 빈 주머니를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잔혹한 봄이었어요, 차토님.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었네요. 차토는 멀리서 떠오르는 태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잃었을지 모르나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 죽음의 3월은 끝났네. 심판관 모르스는 다시 새로운 명부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12월이 오고 또 다른 3월이 오면 누군가는 다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르고스는 창을 닦으며 다가올 계절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언제나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커는 이제 전광판의 숫자 대신 꼼꼼하게 적힌 기업의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보다는 팩트를, 요행보다는 분석을 믿기로 했습니다. 개미마을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스토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